안녕하세요. 미래행복TV 이성훈입니다. 어제 대선을 치르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우파가 홍준표 후보 2%짜리 홍준표 후보에서 24%의 득표율을 얻고 패배를 했는데, 그러면 우파는 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막판까지도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파는 뭐 때문에 졌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파가 이번에 진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익들이, 우파가 젊은 세대들을 안 키웠습니다.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결국 이번 선거에서 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988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양동환 박사님이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책에서 우파는 젊은 세대를 키우는 것엔 관심조차 없다라고 쓰셨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 30년 전에는 주사파들이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좌익들을 양성시키기 시작했는데 우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젊은 우파를 키우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선거에만 해도 20대가 30% 정도는, 30%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번에 20, 30대가 8%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우파가. 20, 30대 우파가 없습니다. 이제는. 20, 30대에서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8%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11.5%입니다. 유승민을 합쳐도 6.5%가 더해지면 18%에 불과합니다. 젊은 보수가 죽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젊은 우파들을 안 키운다고 양도환 교수님께서 예견을 했는데 30년 뒤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20, 30대는 좌파, 40대부터는 우파,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니까 40대는 캐스팅 보트 이런 표현을 썼는데 40대도 이제 좌파입니다. 문재인을 찍은 비율이 52.4%입니다. 안철수가 22.2%, 40대도 우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50대도 좌파입니다. 이제는 60, 70대만 우파입니다. 홍준표를 뽑은 비율이 높은 게 60, 70대밖에 없습니다. 우파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60, 70대에 있는 노인분들이 나이가 더 드시면은 이 땅에는 우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젊은 우파들을 안 키운 것이 지금의 이 현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그 배신의 정치를 했던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가져간 게 6.5%입니다. 둘이 합쳐도 당연히 당선 가능성은 없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파의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이번에 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돌아온 탕화가 되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염치가 없는 장지원, 그리고 탄핵소추위원장을 했던 권성동도 있습니다. 근데 바른정당 의원들 전원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은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는데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와가지고 복당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JP와 김대중도 연합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 우파는 지들끼리도 분열하는 세력이다라는 이미지를 대중들한테 심어줬고 중도 세력들이 포섭되는 것을 저해했습니다. 이 6.5%라는 지지율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이런 표 상실 효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또한 태극기 집회, 엄동설안에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주축이 되어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도 정말 추위에 벌벌 떠는 그 현장에서 그 엄동설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그 전쟁과 식민지의 시절을 다 겪은 분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그때 주도가 되었던 탄기국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언론에서 그리고 좌파들이 비정상적인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탄기국이 정치 세력화되었습니다. 애국 세력은 애국 세력으로 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 세력화가 되고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창당해서 후보까지 냈습니다. 그때 박사모의 주동을 했던 정광용, 그리고 정미용, 변희재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누리당의 뭐 주요 인물들이 됐죠. 그리고서는 조원진이라는 후보를 추대를 해서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고 뛰었습니다. 물론 득표율은 0.1%, 사실 신경조차 안 써도 되는, 단일화조차 고려 안 해도 되는 비율입니다만 표로 따지면은 42,000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거리 현수막에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걸려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서 선거 유세송을 부르고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정말 가장 안타까운 점은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그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순식간에 비정상적인 사람 집단으로 도매급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치 세력이 되라고 그분들이 성금을 내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섰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추대하고 정치질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정치 세력화가 돼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치르면서도 문재인, 안철수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를 겨냥하면서 보수 세력의 결집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그 새누리당, 이 두 집단이 보수의 대결집을 막았습니다. 패배 원흉으로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 모습을 보고 중도가 보수 쪽으로 넘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파 원로들 중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피니언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하면 더욱 선명한 우파의 가치를 내세우고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의견들을 모았을 때 안철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론회를 보셨겠지만 안철수는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일반 시민들도 안철수를 생각했다가 도 홍준표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대표하는 몇몇 오피니언들, 원로들, 리더들이 안철수를 자꾸 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가 아닌 사람과 연정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안철수 대통령, 홍준표 국무총리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5년 내내 갑니까? 이래서 보수 대결집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정당적으로도 갈렸고 제야에서도 갈렸고 시민사회 결집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젊은 우파들 키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대까지 지금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우파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입니다. 물론 가능성도 없어 보였던 선거치고는 정말 선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일반 시민들이, 우파 시민들이 발로 뛰었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하고 친구들을 설득하고 친척들을 설득하고 혹은 음식점 사장님, 카페 알바생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카톡, 전화, 문자 등등으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여느 예전과 같은 선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정말 풀뿌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우파의 간절함은 컸다고 봅니다. 근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분열을 일으키고 배신을 일삼고 그런 시민사회를 결집시켜야 될 사람들이 보수가 아닌 후보를 밀자고 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우파는 결집되지 못했고 만약에 우파가 대결집에서 승리를 이뤘다면 정말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선명하게 하고 지금까지의 배신을 일삼았던 그리고
부역을 했던 사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걸 주겠던 우파 언론들이 반성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혹자는 내가 얘기했던 대로 됐지 않냐 이런 식입니다. 본인들이 우파 결집을 방해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 생각을 안 하고 거봐 내가 그러니까 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 안철수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 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본인의 위신을 세우는데 쓰고 있습니다. 우파는 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갈라졌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권도 뺏겼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파를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뛰면서 우파의 선명한 가치는 다시금 찾았습니다. 24% 되는 우파 가지고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안철수는 이겼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젊은 우파들을 기르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아니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50대까지 우파가 없어진 상황에서 60, 70대만 우파가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좌익 국가가 될 거고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런 국가들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파가 대결집을 하고 지금의 이 급상승세로 올라왔던 이 힘을 모아서 이걸 토대로 젊은 세대들을 육성하고 선명 우파의 가치를 대중한테 전파하고 각계각층,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샤이 보수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고 5년 후에도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문재인 정권을 살아가게 된 우파들이 정신을 차리고 결집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일들을 하는 5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우파가 5년 후에는 새로 태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